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볼모인 거예요. 유기, 네. 버려지는 것 네. 같은 거예요. 이혼을 제가 먼저 하자고 했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집에 들어가는 자체가 예. 너무 숨이 막히고 진짜 이렇게 조금만 더 있다간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따로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지내겠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아이 아빠가 그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일단 나왔었어요, 먼저. 애들한테 말 안 말 하고요? 없이. 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제가 일단 너무 힘들어서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진짜 급하게 나왔었어요. 나왔고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됐었나요? 그게 제가 다시 데려올 때까지였으니까 거의 1년 반? 그럼 1년 1년 반 반 동안 어머니는 애들을 안 아예 안 보셨어요? 거의 손에 꼽게 본 것 같아요. 5번도 안 본 것 같아요. 입학식도 못 갔겠네요. 입학식은 네. 어머나. 원래 초일 때 엄마가 제일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초일 때, 네. 그 사실 초등학교 한 5학년? 그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금쪽이가 자기는 그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안 하는 척 하지 않을까? 엄마랑 안 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너무 큰 상처라. 네.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기억에 떠올려서 자기가 다룰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면 무의식 저 밑면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이 안 날 수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면 그 이야기를 꺼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때 겪었던 것들 그때 엄마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아이한테는 저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큰 상처가 됐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어른들의 어려움은 뭐 이해하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나가셨던 그 과정 역시 사실 아이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엄마만 생각한 거예요. 엄마만. 네. 맞아. 내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나쁘게 말하면 아이들의 볼모인 거예요. 네. 그냥 볼모처럼 두고 내가 이렇게라도 단호하게 집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있으셨죠? 네. 굉장히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엄마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로 인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불안정감과 그리고 부모로부터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겠죠. 근데 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머니.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1년 반 이후에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들과 다시 재회했을 때 아이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갑자기 엄마랑 같이 살면. 있었죠. 그리고 데려오게 된 계기 자체가 하루는 제가 이제 할머니 집을 가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한글을 못 읽더라고. 그때 학교 들어갔을 때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와서 1년 가까이 일을 거의 못하고 또 이제 한글을 막 했죠, 공부를.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아이를 너무 무섭게 잡았어요. 한글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제 목표가 딱 다른 거 없이 무조건 한글을 빨리 떼자였어서 이미 많이 때리셨나요? 맞아요. 그게 막 마음이 조급하니까 아이를 막 엄청 집중하라고. 네, 이런 잡았어요. 식으로. 정신 안 차려 막 이러면서 막. 어느 날 갑자기 온 엄마가 이제. 네, 그래서 걔는. 네, 그래서 사실 요 근래 얘기하면 저한테 이제 나는 맨날 혼나기만 했고 엄마한테 맞기만 했고 이런 기억이 더 많기는 해요. 한글.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들어보니. 이렇게 이제 버려졌다는 이런 경험, 유기에 대한 경험인데요. 이런 걸 경험한 아이들은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날 버리고 간 것 같아. 엄마를 막 찾아요. 엄마 곁에 가려고 하고. 그래서 막 엄마 그러고 옆으로 갔어요. 가까이 있을 때는 공격을 해 엄마가. 그럼 너무 두려워서 멀어져야 돼요. 확 멀어지면 그리워. 그렇지. 보고 싶어. 그럼 또 엄마
가까이 가면 또 공격해. 그러니까 또 아이고 머니 나 그러고 멀어져야 돼. 얘가 그런 거 같아. 그러네. 엄마와 아이 사이의 애착. 이 애착의 유형이 불안정 애착, 그중에서도 혼란형. 혼란형. 그중에서 전 악성이라고 봐요. 아, 왜냐면 유기와 공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걸 뻔히 아는데 그럼 왜 해요?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안 고통스럽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는 부분인 거예요. 왜? 너무나 중요한 대상인 부모가 준 상처는 인간한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그 구멍이 잘 메꿔지지가 않아요. 알아도. 그러니까 너무 큰 아픔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엄마를 폭행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자극을 그래.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극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너랑 대화 네, 안 얘기 안 하려고. 할 거야. 그건 뭐로 받아들여지죠? 거절. 네네. 거절은 얘는 유기, 네. 버려지는 것 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전 영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무시하냐고요. 네.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런 기분이면 계속 무시할 거야.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무시했다고. 앞으로 계속 무시할 거라고 이렇게 계속 기분 이러면. 아주 대놓고 날 네. 너 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막 광분을 하더라고요. 그런 네, 거거든요.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엄마는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 이때 애가 거의 광분해, 광분. 맞아.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표현을 안 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쓰는 표현이 아이한테 유기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얘는 계속 어떤 단어에 굉장히 몰두하냐면 말을 바꾸지 마, 뭐 안 믿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엄마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난 흔들려. 그래서 엄마도 못 믿겠지만 세상도 못 믿겠고 결국 나도 내가 못 믿겠어 나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냐 안 믿냐 이런 거에 굉장히 아이가 굉장히 몰두하고 있어요. 그건 곧 상처가 깊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그때 표현의 방식이 엄마가 따져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용의자를 앉혀놓고 형사님들이 취조를 취조하는 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렵게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감정을 꺼내서 쑥 표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걸 다뤄주지 않고 이거는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엄마가 야 때는 이때다. 그나마도 얘가 좀 좋게 나오니까 내가 평소에 못했던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따지듯이 취조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얘가 확 건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 첫째도 그런 불안함이 있네. 그 금쪽이가 더 큰 문제고 첫째 아이는 비교적 안정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네. 네, 표현하는 그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큰 아이도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네요. 네. 근데 얘는 이제 그 엄마의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듣게 지가 미리 알아서 해버리고 엄마가 뭐라 안 하게끔 하는데 그건 이제 엄마의 개입이 싫어서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공부하는 거잖아. 엄마의 도움 없이 살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불안해하면서도 공부지. 공부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엄마가 꼭 아셔야 되는 엄마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네네. 있어요. 근데 첫째는 어머니는 말의 양은 많은데요. 대화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 들어줘.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는 주고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아파? 좀 어떤데? 이거는 얘가 아파요라고 한 말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수용. 근데 엄마가 그게 안 돼요. 수용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괘씸한 마음이 들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면 상대를 팍 찌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 고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너는 안 돼. 너 계속 아, 그런 식으로 그러지. 하면 앞으로 너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가 제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그거는
내가 뭐 설사 잘못한 게 있어도 나에 대한 인격 모독은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자기는 그런 사람처럼 네, 느껴지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대화는 너무 좋지 않은 대화예요.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빠네로 보낼 거예요. 그냥 포기 상태예요. 그냥 모르겠고 그냥 멍 때리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때는 버리면 아이고. 세상에. 그만큼 힘든 거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엄마한테 사랑받은 느낌을 받아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기억할까요? 네, 보고 싶긴 했죠. 아 맞다, 축구 경기를 했었어요. 그 유치원 때 제가 혼자 수비수였거든요. 그냥 수비를 워낙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없었던 거죠. 아이고, 어떡해. 그때 당시는 그냥 엄마 안 왔네? 하고 했는데 어릴 때니까. 근데 지금 커서 생각해보니까 많이 뭔가 안타깝고 속상했던 것 같아. 세상에. 그냥 저는 엄마한테 소중해야 되잖아요. 더 가만히 있다고 약한 사람은 약하게 해야 된다는 진정한 거잖아. 야 제대로 뒤에서 알고 있어. 그 TV에서 했던 저기 뭐야 그 자료들 있잖아요. 검사하고 했던 자료들. 어머도 안타깝다. 아, 참. 바로 지켜지지 않아도 조금씩 노력해서 좋아질 거예요. 가족 관계를 위해서. 야, 어떠세요, 보시니까? 사실 모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마음이 있다는 거를 모르진 않았는데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는 거에서 조금 아유.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았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어릴 때 대했던 것처럼 음. 다시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다시 많이 했어요. 네. 네.